배신행위. 이건 적군을 속이기 위해 민간인이나 의료진으로 코스프레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척하다 갑자기 총을 쏘거나 구급차에 무기를 숨겨서 공격하는 식이죠. 일종의 사기 전술인 셈입니다. 전쟁판 사기꾼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게 금지됐을까요? 이런 전술을 쓰면 진짜 민간인과 가짜 민간인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군인들이 진짜 민간인까지 의심하게 되고 결국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항복하려는 병사들도 공격받을 수 있고요. 1949년 제네바 협약에서 이를 명확하게 금지했습니다. 이 전술을 사용하면 전쟁 범죄로 기소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단순한 위장은 괜찮다는 겁니다. 적군 군복을 입고 정찰하는 건 오케이예요. 스파이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그거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공격하면 바로 전범 등급 레드카드 직행입니다. 민간인이나 보호 대상으로 위장해서 적을 속이고 공격하는 순간 그건 명백한 전쟁 범죄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도 최소한의 신뢰는 지켜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이죠. 인간 방패. 이건 정말 비열의 끝판왕이에요. 민간인이나 포로를 강제로 군사시설이나 부대 앞에 배치해서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면 이 사람들부터 죽여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민간인을 방패로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을 방탄복처럼 쓰는 건데 방탄복은 최소한 동이라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전술인지 아시겠나요? 공격하는 쪽은 완전 윤리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공격하면 무고한 민간인이 죽고 안 하면 군사작전이 실패하는 거죠. 진짜 악마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방패로 쓰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제네바 협약 제4조약에서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민간인을 군사작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중대한 전쟁 범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에도 이 전술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테러단체나 비정규 군사조직이 민간 지역에 무기를 숨기거나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상대가 인간 방패를 써도 그게 민간인 공격을 정당화하진 않아요. 양쪽 다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인간의 존엄성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 이게 바로 이 규칙의 핵심입니다. 화학무기. 이건 역사상 가장 잔혹한 무기 중 하나죠. 제1차 세계대전 1915년 벨기에 이프르 전투에서 독일군이 처음으로 염소가스를 사용했습니다. 황록색 가스구름이 연합군 참호를 덮쳤고 병사들은 질식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갔죠. 이후 겨자가스, 포스겐 같은 더 치명적인 화학무기들이 등장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매울 것 같죠? 근데 진짜로 매운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이 화학무기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나요? 첫째,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아군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민간인 지역으로도 퍼질 수 있어요. 가스는 아군이고 적군이고 안 따집니다. 둘째, 고통이 극심합니다. 총알에 맞아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죽게 만들죠. 피부가 물집에 뒤덮이고 폐가 타들어가며 실명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셋째, 장기적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당장 죽지 않아도 평생 폐질환, 피부질환, 암 등으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했고 1997년에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으로 생산과 보관까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와 테러 조직이 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리아 내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이 대표적이죠. 국제사회가 계속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인지뢰.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인지뢰는 땅에 매설해 두면 사람이 밟거나 근처를 지날 때 폭발하는 무기입니다. 설치는 쉽지만 문제는 전쟁이 끝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영구적 킬러인 셈이죠. 심지어 지뢰는 전쟁이 끝났는지 안 끝난지도 모릅니다. 숫자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전세계 60개국 이상에 약 1억 개 이상의 지뢰가 묻혀있다고 추정돼요. 그리고 이게 누구를 죽이냐?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농사를 짓거나 학교에 가던 어린이들이 지뢰를 밟고 다리를 잃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같은 나라들이 여전히 지뢰 피해로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1997년 오타와 조약, 정식 명칭 대인지뢰 금지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이죠. 하지만 아직도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효용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피해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생전에 지뢰 제거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유명한 일화죠. 전쟁은 끝나도 지뢰는 계속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암살자인 셈이죠.